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서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핵심 속성 20문제 신체활동 지원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고 억제돼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으셔야 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어르신들 인지가 계속 발달이 되시고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의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은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는 우리 몸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인데요. 이 손상됐을 때 치유되는 이 영양분으로서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양 부족이에요. 단백질도 섭취를 못 하셨겠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3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연화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마비가 있으신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왜 왔을까요? 뇌에서 우측 뇌, 좌측 뇌, 양쪽 뇌가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반대편으로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편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이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치과에서 마취를 했을 때 경험을 다 하셨을 텐데요. 한쪽을 마취를 하면 물을 드셔도 주르륵 새고 삼키실 때도 힘드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마비 대상자는 뭔가 삼킬 때 한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못 삼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비위관이 무엇일까요? 비자가 코비자, 위장, 관, 즉 코와 위장을 연결하는 관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관을 꽂았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연화곤란이 있다든지 연화곤란은 삼키는 것이 힘든 상태이죠. 이런 상태라면 대상자가 뭔가를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을 공급해 드려야 돼요. 그런 영양이 뭐예요? 경관영양입니다. 경관영양을 하게 되면 비위관을 꽂게 되는데 코에서부터 위장까지 연결되는 관입니다. 이 관을 삽입했는데 식사를 할 때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이죠. 구토 나타났네요. 자, 청색증이 나타났네요.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색증은 손끝, 발끝이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산소가 주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식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경관영양을 중단하고 어떻게 중단해요? 비위관을 잠급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오른쪽 눈에 안약을 투여할 때 옳은 위치는?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항상 눈에 약을 넣을 때는 코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코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앙 혹은 바깥쪽에 넣어주시는 게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외측, 바깥쪽에 안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안약을 투여할 때는 멸균된 생리식염수 혹은 멸균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신 이후에 거즈로 아래쪽으로 잠깐 당겨주십니다. 그때 반드시 이 하부 결막낭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서 투약을 하는데요. 각막에 직접 접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cm에서 2cm 위에다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혹은 바깥쪽에 해주셔야 비로간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혹은 바깥쪽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한 후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릴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진다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셔서 일을 보실 때는 스스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데 잔존 기능이나 잔존 능력 등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뇨를 할 때 소리로 인한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음악을 틀어준다입니다. 침상에서 배뇨를 한다는 거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요. 어르신께서 침대에서 일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일을 보실 수 있을까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음악을 틀어준다 좋고요. 또 하나는 TV를 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변기에다가 일을 보실 텐데 그 아래쪽에다가 휴지를 깔아주시면 대상자가 배뇨를 할 때 소리가 좀 적게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해주시면 수치심을 덜 느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돕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번입니다. 침대와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입니다. 이것은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는 높고요. 이동변기는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일어설 수는 있으나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경우 이때 이제 이동변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밤에 야간에 낙상 우려가 있을 때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마비는 항상 편마비 한쪽이 마비가 있으셔서 이동하실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상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침대와 변기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요. 높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입니다. 유치도뇨관, 요거는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건데요. 유치도뇨관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빼주시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은 도뇨관을 삽입했을 때 이 도뇨관이 쑥 하고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밖으로 소변 주머니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라도 침상에서는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또 소변 주머니를 가지시고 나오셔서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즉 방광의 위치보다 높이 올라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역류가 되겠죠. 그러면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를 항상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기저귀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치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 배변 반사, 배뇨 반사가 없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시는데 한두 번 실수하셨다 해서 바로 어르신, 바로 기저귀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기저귀에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배뇨 작용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5번을 고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발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1번이 더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1번, 지금 몇 번 실금했다 해서 기저귀를 바로 채우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의치를 알코올로 닦는다. 이 알코올은 사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노인 피부에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점막에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피부에 손상이 있는 욕창에도 이러한 알코올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로 헹구면 또 안 되시죠. 변형이 일어납니다. 또 의치를 유리병에 담아 두신다는 것도 안 되시고요. 전용 용기에다가 넣어 두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 분실 예방을 위해서 의치를 착용한 채 주무시면 거의 24시간 착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빼놓으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12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입니다. 대상자가 목욕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뜨거운 물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3번, 왼쪽 팔이 편마비인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어려운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왼쪽 팔이 지금 편마비세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임마 벗건. 임마. 이건 언제 하는 말이죠? 우리 아이한테 임마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걸 좀 기억하시라고. 네, 임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자, 그럼 왼쪽 팔이 편마비세요. 티셔츠를 벗길 때입니다. 그러면 먼저 벗길 때이니까 어느 쪽이 먼저 가요? 건강한 쪽이요. 그러면 왼쪽 팔이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해요? 오른쪽 팔. 그래서 오른쪽이 먼저고요.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경우는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티셔츠를 입을 때 팔을 꼈어요. 지금.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 항상 단추 없는 옷이나 수액 이런 것은 중간에 머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마지막 불편한 쪽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4번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게 한다입니다. 대상자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이라고 하는 건 바닥에 닿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발을 약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는 것이 지지면이 넓어지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쪽을 앞으로 살짝 꺼내주시면 지지면이 더 넓어지게 돼요.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이렇게 또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같은 경우 무게중심을 높이 두시면 안 되고 낮게. 그래서 3번, 4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어르신이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침대 위에서 이쪽 저쪽 움직이시는 이동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행 시 신체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간이병기를 대주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대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할 부분은? 정답은요? 1번 어깨와 엉덩이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시고 대상자는 몸을 작게 만듭니다. 가슴에 모아주셔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거나 가고자 하는 쪽 방향의 반대쪽 다리를 가고자 하는 쪽 방향 위에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잡아주시는 부분이 어깨 그리고 엉덩이 잡으시고 요양보호사님 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는 경우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경사도가 큰 언덕을 오를 때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 자, 휠체어를 탔어요. 대상자가 반드시 대상자는 가고자 하는 쪽 방향을 쳐다보시고요. 요양보호사님은 대상자의 이 휠체어를 힘껏 뒤쪽 다리에 힘을 주시고 힘껏 밀어주시는데 어머나 뒤로 밀려오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그재그로 가주시면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보행기 사용의 기본 원칙은 보행기 가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 가고 다른 한쪽 다리가 가면 됩니다. 보행기 한 발 한 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머나 지금은 한쪽이 불편하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불편한 다리를 보행기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보행 방법 기억을 해주세요. 19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이 의심될 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다입니다. 네, 외상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경우 척추 고정판 중앙에 눕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릎 쪽을 고정을 하죠. 두 번째는 팔과 손목과 엉덩이 쪽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윗팔 쪽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부터 위로 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용구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도 되고 또 대여도 되는 품목이죠. 유일하게 구입 대여가 되는 품목이고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 아래에다가 방석처럼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호스로 모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터는 전기에 24시간 꽂혀져 있어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가 주입이 되고 그리고 카바를 씌워주시면 대상자의 교대 부양을 통해서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신체활동 지원 핵심 속성 20문제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